자, 오늘은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등식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즉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정식이라는 거는 x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넣었었을 때는 참이 되지만 어떤 값을 대입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등식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해서 x 더하기 3은 5가 있어. 자, 이거를 이 녀석은 x에다가 2를 넣어야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지지. 이런 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 x 더하기 x는 2x다. 자, 이렇게 이런 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는 자,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값이 항상 똑같겠지. 이런 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등식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 녀석은 전부 다 항등식에 관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그다음에 임의의 x, 그러니까 이 임의의라는 거는 어떤,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항등식의 또 성질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알아보면은요. 항등식의 성질은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식이 보통 는 0꼴로 주어져 있는 형태랑 이렇게는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서로 비슷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 녀석이 있어. 이렇게 는 0으로 주어져 있잖아. 이 x에 관한 항등식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생님은 가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a, b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가로라고 생각을 해서, 자, 얘가 항상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야 0 곱하기 x가 해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0 나오지. 그리고 이쪽 뒤에 나와져 있는 이 가로도 0이 되어야 이쪽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좌변이 항상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도 항상 는 0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x의 개수끼리도 서로 같고 상수항끼리도 서로 같으면 이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될 거니까 항상 성립을 하겠지. 그쵸? 자, 여기에 이게 는 0꼴로 되어져 있으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해석이 되면 항상 개수는 다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0이 되어야 좌변이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고 우변은 는 0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는 해가지고 서로 2차, 1차 이렇게 다 똑같이 있는 녀석은 개수끼리 서로 같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은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딱 주어지고, 이 값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는 당연히 a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3이 될 거다. x의 개수도 똑같고 상수항도 서로 똑같아야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은 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 값을 정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자, 첫 번째 걸 보면 이렇게 는 0꼴로 돼 있죠? 자, 는 0꼴로 돼 있던 거는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지? x에 관한 항등식이면 이 x에 관련되어 있는 개수들은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의 개수도 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는, 자, 여기서도 봤더니, 이거는 0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2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서로 차수가 똑같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좌변은 1인데 우변은 b니까 b가 1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개수가 a인데 이쪽은 x의 개수가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x의 개수는 없어야 되니까 a는 0이 된다. 그리고 상수항은 좌변은 6인데 우변은 c라고 돼 있으니까 c는 6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등식을 문제를 풀어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법이다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자, 개수비교법 말 그대로 이미 다 개수끼리 서로 동류항끼리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서로 동류항끼리 서로 같다, 개수가 서로 같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가 있고요.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자, 아까 항등식은 뭐라고 그랬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하니까 내가 x에다가 어떠한 거를 집어넣어도 식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어떤 미지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 여기에다가는 이러한 값을 집어넣으면 좀 쉽겠다, 이제 그런 숫자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제에서 한번 보자면, 자, 이 녀석을 개수비, 자, 이렇게 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요. 개수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자, 이 식을 x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좌변을 해놓고 여기는 x를 딱 놓으면, 자, 여기는 ax,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x의 개수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1이라는 녀석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얘 3b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면 당연히 식 두 개를 만들고 연립방정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수치 대입법은 x에다가 어떠한 거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게 되니까,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봤더니,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여기가 없어지지. 여기가 0 되고 바로 마이너스 b는 2다 해가지고 b의 값이 바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x에다가 이번엔 3을 집어넣어. x에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깔끔하게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으면 a는 3이다 라는 녀석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다른 값을 집어넣어도 돼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놓고, 아니면 x에다가 뭐 10을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수 예제 1번을 이제 한번 실제 볼게요. 자, 이제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데 ABC 값을 구하세요. 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뭘 한번 써볼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서로 개수 비교법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3제곱 그리고 x 제곱의 개수는 a 마이너스 1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고요. x의 개수는 이렇게 될 거고는 3. 자, 이렇게 딱 좌변을 내림차순 정리를 딱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변을 적어 주시면 이제 서로 좌변도 3차, 우변도 3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때 개수 비교를 해 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x 제곱의 개수인 a-1은 b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마이너스 a-3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3하고 c가 된다. 이렇게 식을 딱 적어놓고 봤더니 미지수 3개에 식 3개니까 얘는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문제를 하면 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쇽쇽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c는 3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2번이 이제 이것도 물론 아까 같이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자, 이 문제는 좀 패턴화가 돼 있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뭔가 좀 반복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약간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하면 조금 편해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자, 가로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 0되고 여기 0되지. 그리고 b만 남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좌변은 2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우변은 이쪽 부분은 여기도 0 될 거고 왜냐면 얘가 0이니까 여기도 0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3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2다.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구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쓱 한번 봤더니 이번에는 나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0 되고 이쪽도 0 되니까 두 개가 그냥 사라져가지고 좀 계산하기가 좀 되게 쉬워지는 거잖아. 그렇죠? x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좌변일 거고 우변은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는 c 곱하기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구해주면 되죠? 우리는 봤더니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또 반복되는 녀석이 또 있지. 땡큐스럽게. 그게 바로 뭐였어? X가 0이지. 여기는 이 가로가 없는 거는 이 X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 가로가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2만 나오게 될 거고 우변은 자 여기만 살아있겠죠. 여기다 하면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고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그러면 a는 1이 나온다 라고 해서 a, b, c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녀석이 이런 값들 말고 다른 값을 넣어도 식 3개를 만들어서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할 거는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약간 뭔가 좀 제대로 잘 써먹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수치대입법을 써먹는다라는 얘기는 대입했었을 때 뭔가 계산이 좀 간결하게 나오는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 문제는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 아까 좌변과 우변을 서로 같다라고 놓고 여기도 x의 제곱으로 내림차순 정리하고 x로 묶어주고 상수항으로 해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다. 자, 미지수 ABC 3개인데 식는 2, 는 마이너스 6, 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립해서 문제는 풀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이 문제에서 이렇게 뭔가가 반복되는 녀석이 나왔었을 때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근데 우리는 아까 1번 문제에서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랬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가지고 그 각각 개수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봐봐. k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 밑줄 하나 쳐볼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x의 값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k의 값에 관계없이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쓱 봤더니 k는 1차식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k의 1차식이면 가로는 0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k가 만약에 2차였으면 k의 제곱 k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서 여기는 이 개수도 0이고 이 개수도 0이다. 이게 항등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야. 일단 제일 먼저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개수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 가로가 주어져 있어가지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먼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부터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선생님은 딱 여기는 2kx니까 여기는 2x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ky니까 y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써주면 되잖아. 그리고 상수 없는 거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7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k에 관해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더니 그럼 가로 안이 는 0 식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사용되어지는 문자는 x하고 y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7도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는 1로 넘겨주시고 얘는 1로 하고 7로 한 다음에 둘이 빼면 되겠네요. 빼면 3x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5 그래서 y는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3번. 자, 문제를 봤더니 모든 실수 x, y. 자, 여기다도 밑줄 쳐야겠지. 자, 이 녀석은 x, y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고 x, y도 전부 다 1차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 x로 묶어주시고 y로 묶어주시고 x하고 y가 없는 녀석을 해서 는 0.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의 개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항등식의 문제풀이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채워 넣으면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일일이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자, 선생님은 여기서 x가 있는 녀석을 딱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딱 이거 분배하면 ax니까 여기가 a 하나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x니까 마이너스 b 들어올 거고 여기는 더하기 2. 그 다음에 y 다시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2ay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배하면 3by니까 더하기 3b.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하고 y가 없는 녀석은 없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없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 얘가 0. 그러니까 미지수도 2개. 아, 이거 그냥 연립해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a-b 더하기 2는 0. 그러니까 a-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3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할게요. 자,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자, 이 둘을 연립하게 되면 둘이 더하면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1 하면 a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실수 아니면 누구 값에 관계없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먼저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그 개수 가로 안에 있는 가로 안은 전부 다 0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